최근 10년, 15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워낙 외벽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20,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들은 외벽 단열이 약하기 때문에 내부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확장한 곳이 원래 춥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업체는 공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습니다. 확장한 곳에 단열을 제대로 하면 절대 춥지 않습니다. 제가 철거했던 현장들 사례인데요. 벽체를 철거해보면 얇은 스티로폼이 듬성듬성 넣어두거나 아이소핑크가 턱없이 부족하게 시공되거나 아예 단열재 대신 폐자재를 넣어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벽 단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 단열을 따로 맡겨보기도 하고 쫓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방법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시기에 제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자재값을 아끼지 않고 정성 들여 밀착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얀색 스티로폼을 아직도 쓰는 업체는 패스해 주시고요. 스티로폼 단열재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아이소핑크입니다. 저는 주로 아이소핑크와 우레탄 폼을 동시에 사용하여 단열을 하는데요. 아이소핑크는 10T, 20T, 30T, 50T, 100T 등 두께가 다양하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온도리를 잘 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 현장을 경험하고 뜯어본 결과 온도리는 실내 단열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레탄 폼을 분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얼마만큼의 두께로 얼마만큼 꼼꼼하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몽 디자인은 단열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았습니다. 결로가 생겨 다 뜯고 새로 공사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방법을 찾은 상태라 소비자분들도 단열은 소몽이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업체와 진행을 하던 벽 단열 할 때 자재값과 인건비를 아끼지 않고 정석대로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열화상 카메라를 직원 모두 들고 다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는 개당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카메라로 곳곳을 찍어 체크하면 단열이 취약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단열로 개선된 것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샤시에 해당하는 유리 결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북향,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분지형 위치, 강바람이 센 한강뷰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단열뿐만 아니라 마감재도 신경 쓰고 있는데 탄성 코트 대신 자체적으로 습 조절을 하는 바이오 세라믹을 시공하기도 하고 타일로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기를 자주 해주어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이고 습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면 벽 단열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바닥 난방 또한 공정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은 안쪽의 거실, 방바닥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물을 쓰기 위해 구배가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발코니 높낮이가 다릅니다. 발코니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바로 난방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 규정상 욕공을 쓰지 못하게 하여 난방선 매립을 위해 홈파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몽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 드러내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철거를 생략하면 실행 비용이 적어지겠지만 이로 인한 단점들이 나옵니다. 철거를 하면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단열재를 먼저 깔고 난방 설비를 하기에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난방 설비를 바로 하게 되면 따뜻한 난방이 돌면서 빨리 식기도 하고요. 미장은 난방 배관 위에 일정한 두께로 올라가는데 난방 배관이 미장 없이 바로 마루에 맞닿으면 바닥결로의 원인이 됩니다. 바닥결로는 반창인 샤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거실 같은 롱창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바닥 높낮이가 다르면 걸레바지 높이도 달라집니다. 반창인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롱창인 경우에는 눈에 거슬리죠. 저희 소몽 디자인은 확장한 부분에 미장을 할 때 미장공이 직접 시공합니다. 물론 철거하시는 분, 설비하시는 분, 인테리어 직원분들도 미장을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미장공이 기술직으로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미장 실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장공이 미장을 하면 배합이 다르고 그로 인해 짱짱한 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장할 때 배합이 좋지 않거나 쭈꾸미 잡듯이 미장을 하면 표면은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은 퍼석퍼석합니다.
본드 시공한 마루를 뜯었을 때 바닥을 잡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이 꼭 미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희 소몽 디자인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짱짱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야 개운하다고 느끼는 저의 고집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회사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라 소몽 디자인은 어떻게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일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 고객님은 꼭 소몽이 아니더라도 고객님 현장에 애정을 갖고 공사를 해줄 업체를 찾으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소몽 디자인의 기초공사 단열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공사 누수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